오늘 양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금 시점 기준으로 상승세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8% 상승하며 268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는 상승폭을 보이면서 865선을 지켜냅니다. 사실 오늘 시장 안에서 수급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 부분 좀 의문이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하루는 매수, 하루는 매도 걸러걸러 나타났기 때문에 월요일 어떻게 출발할까 그 부분이 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안에서는 금요일 시장의 매수세 이어가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각각 2,346억 원, 3,209억 원 담아내면서 지수의 상승 압력을 좀 가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모두 담아내며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오늘 수급은 또 어떠한 특징을 만들어낼지 두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신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적 특징은 또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낼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그런지 그래도 오늘 양시장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급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직전에 역시나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역시나 팀장님께서 실적이 연결되는 성장주에 집중해보자,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적 어떻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앵커님께서 이제 대표님이랑 저랑 있어가지고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너무 행복한 발이고요. 저번 주랑 오늘의 유사한 점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부분인데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오늘은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그중에서도 성장성을 갖고 있는 섹터,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모처럼 굉장히 좀 소외를 받았던 화학 관련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섹터들의 공통점은 실적이 나온다는 것이죠. 일단 개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유리기판이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리기판이 강세를 보여준 트리거는 삼성전기의 실적 발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요. 이제 뉴욕 시장에서는 PC가 발표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생겼죠. 근데 뭐 인텔이나 뭐 MS나 알파벳 이런 기술주들이 호실적을 발표해주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지만 AI나 뭐 유리기판이나 전력설비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간에 이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이 MOU를 체결하면서 오늘 개장 초반은 사실 전력설비 대 유리기판 대 화학이었어요. 화학도 사실 그 SK이노베이션 실적 발표 전까지는 동시 효과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개장 직전에는 이제 유리기판이랑 이제 어떤 전력설비 그쪽이 강세를 보여준 다음에 LS 일렉트릭 뭐 실적 워낙 잘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8시 59분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화학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또 유리기판 관련 대장급 종목인 삼성전기가 안정적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단 하나도 테마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테마라고 부르는 거는 실적이 증명이 되지 않는 섹터를 테마라 불러요. 그 종목들의 특징, 장단점은 변동성이 크지만 추가적인 뉴스가 안 나올 때는 빠르게 밀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단순하게 수급으로만 이슈에 의존하는 섹터들이 아니고 실적들이 나오는 종목인데 그 섹터들이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시장 안에서는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이 좋은 기업들 아니면 실적을 앞둔 기업들이 좀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 유리
유리기판이 강력한 흐름을 가지게 된 데는 이 삼성전기의 덕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기가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9.8% 증가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덕분에 시장의 흐름을 또 좋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이 유리기판이라던가 화학 관련주까지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기술주 호실적을 좀 체크해 보셨는데 오늘 그래도 정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네. 지난주부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전 섹터에 대해서 상승력이 다, 그 수급도 전부 다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기조는 아무래도 이제 화요일까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수요일을 지나 이제 금요일 FOMC 정례회의 이후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매파적 발언이 이제 어느 정도 강도를 띠느냐에 따라서 수급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목요일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화요일 정도까지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호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 위주 또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상승력이 잘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되는 것들은 이제 자동차 섹터랑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부품인 타이어 관련 회사들, 넥센 타이어나 아니면은 이제 금호 타이어 이런 타이어 업체들이 최근에 좀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종목들도 한번 잘 지켜보시고 일단 시장도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코스피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력을 잘 만들어낸다면 아무래도 이전 고점 정도 수준까지 최소한 코스피 기준으로 2,730선 정도까지는 이번 주 안에 반등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하락력으로 인해서 좀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좀 이제 회복하는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수급이 힘이 좀 좋습니다. FOMC 전까지는 당분간은 힘이 좋을 수 있다. 그 힘이 상승 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그런 흐름으로 시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지금 수급적 특징이 있는 종목은 또 어떻게 될까요? 각 기업들, 각 외국인 주체들이 많이 담고 있는 기업, 최혜운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급등 흐름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화학업종을 중점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특히나 LG화학은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아주 강력하게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APR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이 셀트리온 올라와 있습니다. 바이오 쪽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KB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삼성 SDI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을 잘 살펴봤더니 이제 외국인들은 반도체 기업을 중점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점적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실적주입니다. 삼성중공업을 매도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주사이자 이 자동차 부품회사인 현대모비스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 내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외국인 수급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이 코스닥 안에서 엔캡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들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매수와 매도 흐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비율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위메이드, 다섯 번째로는 동훈 아나텍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들을 매도하고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HLB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룡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신고가 흐름을 이어갔던 재룡전기 조금씩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캠트로딕스, 다섯 번째로는 FST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 안에서의 수급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기아, 그리고 셀트리온, 신한지주까지 대형주 중심으로 현재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매도하는 것들을 잘 살펴봤더니 외국인 투자자들과 완전히 그 흐름이 다릅니다. APR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모비스, 세 번째로는 효성 TNC,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지난주까지는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들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초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메리츠 금융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 코미코, GST, 그리고 파마리서치 오늘 시장에서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비코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잘 살펴보시면 캠트로닉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밀리에서재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이시스 메디컬. 일단 미용 의료 기기 쪽도 약간 매수와 매도하는 기업들이 흐름이 좀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HPSP,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퀄리터스 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각 수급별 특징에 따른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문가님들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수급별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일진전기 그리고 SKC를 잡아주셨고요.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슈어소프트테크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를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이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잡아주신 종목은 바로 일진전기입니다. 사실 정말 오늘 시장 안에서 전선 관련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 종목은 이 다른 전선 관련주에 비해서 오늘은 좀 덜 갑니다. 어떻게 지금 수급적 특징을 보고 있을까요? 네, 확실히 좀 기대 수익률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장을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분사에서 많이 인식되지 않은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 일진전기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종목은 아니지만 다른 전기, 전선,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생소한 기업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전력설비랑 전선을 약 한 달 전에 반도체랑 좀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섹터, 이 기업이 우상향할 것은 알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천년만년 상승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나왔을 때는 이 섹터의 실적 피크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정을 마치고 상승을 하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반도체도 피크 여론은 안 나왔는데 이렇게 좀 조정 기간이 길어질 것은 조금 아쉽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응의 영역이니까. 그리고 반도체의 업황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좀 소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너무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는 외인의 순매수가 확인됐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력설비나 전선의 우상향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분들과 한다면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전력설비나 전선 관련 종목들이 3일 이상 조정을 보이지 않는 장세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내가 매수하려던 것을 3등분을 해가지고 매일 오후마다 분할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수익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설비, 전선 관련 분야에서 일진전기 좀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수급적으로도 보고 계신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지금 네. 이제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일단 수급을 봤을 때는 저는 LS 일렉트릭이랑 효성 중공업이 HD 현대 일렉트릭 이제 효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의 매수세가 꽤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효성 중공업이랑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선뿐만 아니라 전력설비를 유심히 보시는 분들 한다면 그 두 종목이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선 분야 어떤 부분을 좀 담아보면 좋을까, 어떤 흐름을 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까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셨을 텐데 좀 길게 살펴보시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시점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공략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대표님께서 잡아주신 첫 번째 종목 슈어소프트테크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 한 이틀 정도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수력까지 일정 부분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좀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인텔 인공지능 서밋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그리고 인공지능
대전 이제 이런 행사가 이제 지속적으로 개최가 되는데 이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검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개발하고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존재할 것 같고 또 현대차 그룹과 이 모델을 기반한 개발 검증 MBD 이 서비스를 한 10가지 이상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이슈로도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또 거기다가 이 원자력 발전소, 이 제어 계측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이 사이버 시큐리티 검증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이나 원자력 쪽 이런 쪽에도 계속적으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죠.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가 나게 된다면 현재 이 바닥권의 시세를 벗어나면서 강력한 시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5,2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 4,9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닥권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 이대로 상승력이 잘 나타나게 된다면 최소한 한 7,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중기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슈어소프트테크 수급도 괜찮고 실적도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는데 좀 재료가 많네요. 인공지능도 그렇고 자율주행의 원자력 관련 이슈까지 함께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팀장님께서 또 체크해 주신 두 번째 특징주 SKC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수급적으로 어떤 특징 보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네. 제가 정말 앞에서 정말 다양한 섹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 다양한 섹터를 어우르는 교집합을 갖고 있는 종목이 SKC다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고요. SKC 그동안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외인의 순매수 확인되면서 물론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지만 유리기판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선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뭐 솔루첨단 소재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처럼 3대 동박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SKC에서 만들고 있는 동박이 유리기판에 필요한 소재로 부각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뭐 피롭틱스나 뭐 YC캡 이런 종목들 이미 강하게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 강세가 개인 투자분들이 아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해당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들어가면은 많은 투자분들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시겠죠. 저는 그 종목이 SKC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일단 뭐 AI 가속기로 뭐 동박이 수요가 증가가 될 건데 우리가 현재 대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YC캠, 그다음에 FN 에스테크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SKC에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N 에스테크랑 YC캠의 전방 기업이 SKC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다음에 어떤 종목이 그 뒤를 쫓아갈까라는 투자 인사이트가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종목이 SKC가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술적 위치는 괜찮고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료가 풍부하면 흐름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또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꼽혀서 상승세 단단하게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기대가 되니까요. 이 종목도 어떻게 움직일지 또 외국인의 수급도 확인이 되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 잡아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지금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아가방 컴퍼니? 네, 아가방 컴퍼니도 오늘 좀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테마적인 좀 수급이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일단 좀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육아휴직 기간 확대 법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량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이 다음 달 29일까지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 일정 부분 내비치는 것 같고 또 저출산 위해서 인구 정책 평가 센터를 이달 말에 이제 개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출산 관련 정책들이 좀 줄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로 인해서 좀 수급이 좀 일정 부분 좀 물리고 있다. 또 거기다가 특히 이런 이제 저출산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이 몇 종목 없는데 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실적도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였고 그 다음 해에 59억에서 145억, 또 145억에서
166억으로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적 관련으로도 단기적인 수급이 나타나면서 바닥권을 탈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 한 4,78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고 또 이대로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5,3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력을 만들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저출산 관련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저출산 관련주 가운데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실적도 좋고 성적이 좀 좋게 기대가 되는 이 종목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